벌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어느덧 8월 중순이 됐죠.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다소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풍이 오니까 그렇게 또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땅에서 벌써 찬 기운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낮 온도는 지금 여전히 삼복더위와 같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이 뜨거운 공기가 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더울 때 삼복더위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냅니까?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를 돌리거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또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계곡에 가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더위를 피하죠. 그런 반면에 벌은 어떻게 할까요? 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뼈밑에 내던 그 벌통을 우리는 그늘막을 만들어 주거나 벌통 위에 스티로폼을 얹어서 좀 시원하게 직사광선을 막아주거나 이런 행위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론 식량과 화분 중요하죠. 그보다도 지금 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다 보니까 물을 길러다가 벌집에다가 물을 저장을 해서 날개로서 선풍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 벌집은 바로 차에 라지에이터 역할을 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벌들은 벌통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물로 해결되는 게 많죠. 그래서 물을 꼭 떨어뜨리지 않고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내 양봉장에 저 작은 계곡이 있어서 맑은 물이 내려가는 계곡이 있으면 정말로 좋은 양봉장이죠. 그것이 없다 할 때는 소문급수로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소문급수로 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공동 급수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내 양봉장 주변에 보니까 큰 강이 있다, 호수가 있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강은요 하나의 작은 바다와 같아서 작은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은 그 정도 파도에도 우리 견디지만 벌은 개체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걸 물 길러러 가서 가장자리에는 모이나 그 모래나 돌에 붙어 있어 물을 빨고 있다가 파도가 치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파도에 휩쓸려서 희생당하기가 일쑤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곡에 쫄쫄쫄 내려오는 물, 그런 물이 있으면 가장 좋은 맑은 물이고 벌이 길러오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본중앙의 양봉장도 다행히 주변에 작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벌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에 거기서 물을 빨고 있습니다. 몸이 커서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촉촉한 모래나 흙에 가서 거기 가서 꼭 물을 빨아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외부 온도가 높아가지고 산란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산란율이 더 떨어집니다. 산란을 하더라도 곤보 산란하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은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란율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바로 물을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전제를 해서 오늘 8월 중순 양봉 강의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작업입니다. 평균 작업. 평균 작업 합봉이라 해놨는데 평균 작업도 뭐 이것도 연중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합봉도 본부터 계속 우리가 세력이 약하면 합봉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합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합봉을 해서 월동벌을 즉 가을벌을 제대로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약한 벌들은 평균 작업이나 합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2매, 3매로 머무고 있다. 그런 벌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왕성한 벌통에서 봉판을 삽입을 시켜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벌을 보충해서 해주셔서
4매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평균 작업이나 합봉이라는 겁니다. 보태줄 벌이 없다. 그러면 바로 평균 작업 하는데 합봉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 조금 있으면 바로 가을이 오고 시원하게 되면은 애들이 산란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한 건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2매를 합치면 4매가 되죠. 그렇게 가면 그 봉구는 왕성하게 나가서 내년 봄보를 잘 하지만은 2매를 가지고 지금 잘 할 것이다 2매는 계속해서 따박따박 가다 보니까 벌들이 체력이 약해져서 월동도 개체수가 부족해서 내년 봄에도 봄보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겁니다. 그래서 펭귄 작업과 합봉을 지금 이 시기에 해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부터 9월, 10월 이때 이제 점점점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벌들이 산란 왕성하게 해서 월동도 갈 수 있는 개체수가 충분히 확보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 전환 작업. 소비 전환. 교재도 보시면은 거기 소비 전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비 전환은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에 접어들면 산란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검을 실시하여 봉구는 산란 상태를 점검한다. 산란이 한쪽 공간을 너무 치우쳐 있다면 소비 전환 작업을 통해 산란 공간을 확보한다. 더 많은 산란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비가 좀 흐리게 잘 안 보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해놨지만 반대쪽은 산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 봉구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시면은 한쪽으로 왕성하게 잘 해놨는데 반대쪽은 전혀 산란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갖다 반대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산란을 해놓은 쪽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빈 쪽은 안쪽으로 돌리고. 왜? 벌이 습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대로 두면은 반대쪽은 산란 안 하니까요. 그래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소비 전환 작업이다. 그것도 이 시기에 해줘야지 이제 산란 많이 해서 빈 공간 없이 산란을 꽉꽉 해서 벌의 개체수를 많이 불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환 작업도 지금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개포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개포 교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진의 이걸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뭐 현수막 같은 거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수막은 여기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우리 명개포 이런 거 쓰시는데 명개포도 여러 해 쓰다 보면 밀랍도 붙이고 해서 그 바람이 통풍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개포도 오래된 것이 있으면은 이 시기에 좀 교체를 해주시기 좋다. 또 뭐 장마지고 또 습기가 차서 젖은 것들은 다시 말려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교체. 이거는 벌통 내부도 청결을 해야 되지만은 바로 우리가 덮어주는 이 개포도 깨끗한 걸 해줌으로 해서 훨씬 더 벌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좀 챙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산란 많이 받고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은 벌을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왕 교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분봉을 거의 다 하셨고 이제는 구왕을 신왕으로 바꾸거나 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여왕벌이 유실됐다. 또 무왕 상태가 됐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왕을 유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분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을 보통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왕을 교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9월달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벌을 많이 확보해놨다면은 8월 말까지 해서 벌을 많이 확보해놨다면은 9월 초에 교체를 해서 9월달에 산란을 받고 그 왕이 내년에 넘어가면은 내년에 또 산란을 잘하게 되죠. 이것도 초보자는 잘 안 되겠지만 조금 숙련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초보자가 아니라 숙련된 자가 아니라도 한번 해보자. 9월달에 교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본인들의 여러분들의 기술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방법이에요. 꼭 남들이 하락하는 그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어디까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거를
9월 달에도 교체를 한번 해보자. 10월 달에도 왕을 교체를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10월 달에도 교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을 축소시켜서 개체수를 만들어서 벌을 여왕벌 유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걸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해야 되는데 뭐 8월 달에 지금 유입이 돼도 교미 잘 됩니다. 이거는 여왕벌이 있을 때고 또 이제 전혀 100% 다 안 되는 건 아니죠. 또 교미를 하고 돌아 산란하는 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8월달 하시고 지금 8월달에도 뭐 또 어떻게 기간 넘겨서 안 되면 9월달 해야겠다. 9월달에 하셔도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 10월달도 교미를 합니다. 산란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나는 그럼 9월달에 한번 해보자. 시도해도 됩니다. 10월달에도 교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시는 분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나는 산란 많이 받고 9월달에 한번 바꿔보자.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교체가 산란했다면은 그는 내년 봄에 산란 또 잘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몇 통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해보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술의 역량이 또 쌓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꾸 혼자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 치는 것도 덮어놓고 남들 치라 그러나 막 한꺼번에 약을 갖다 치게 되면은 그냥 잘못될 수가 있죠.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두 통 먼저 기본적으로 해보고 탈이 없을 경우에 다음 통을 전체로 다 적용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벌은 생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제가 갖다 드리고 좋은 왕대를 여러분들 공급해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실패와 성공에 좌우되는 틀림없잖아요. 본인은 다 잘했다 그러죠.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을 대놓고 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우리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연구도 거기다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바로 왕을 교체 마지막 교체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기간 좀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뭐 또 날씨가 더워서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서 미루다 보니까 못하신 분들은 8월 중으로 교체를 하고 늦어도 꼭 8월 말까지냐? 아니죠. 9월 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 그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질병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다 알아채렸다.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계속 봤지만은 그래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나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해가지고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본중화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중화에서 다 해보고 또 다른 분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또 자문도 저도 담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서 우리가 직접 실시해보고 문제가 없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바로 오픈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 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양봉농가들이 다 잘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보를 똑같이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하시는데 어떤 분은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고집스러운 분들은 그 고정관념도 좀 깨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가시응애. 가시응애는 일반 응애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인다고 했죠. 근데 계속 약을 치는데 진드기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내 벌통에 이제 진드기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월동 내가 기대하고 있는 월동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7월달 이어서 8월달에 지금 계속해서 이 가시응애에 대한 또 일반 진드기 응애에 대한 약을 소홀히 했다면은
월동벌은 기대할 수 없다.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소문 앞에서 기고 늘어나야 될 봉군이 계속 축소하다가 내가 나중에 아까 제일 1번에서 얘기했듯이 합봉 또 합봉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100통을 기대했는데 20통을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방제는 해야 된다. 눈에 안 봤지만은 해야 된다. 왜? 7, 8월 달에 이 더운 날씨에 우리는 벌의 개체수 자꾸 줄어듭니다. 산란도 더우니까 산란도 저조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진드기는 창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벌에 자꾸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창궐한다고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개미산이 가장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약 가지고도 잘 했는데 그럼 그 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중앙에서 하는 이 옥살산 훈증기를 가지고 지금은 옥살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지금 옥살산을 하게 되면 반감이 된다. 100% 효과를 봐야 되는데 50%,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옥살산을. 옥살산 언제부터? 9월, 10월, 11월 추울 때 옥살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뭐를 하느냐? 바로 개미산을 해라 이게 나왔잖아요. 개미산 어떻게 할까? 바로 이게 옥살산 훈증기 기계죠. 우리가 훈증을 하고 있는 이 기계에다가 바로 개미산을 액체 개미산을 쓸 수 있는 요 장비만 여기다 딱 거치해가지고 쓰시면은 이 하나의 장비로서 옥살산도 쓰고 개미산도 써가지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개미산 사용은 어떻습니까? 거지에 적셔가지고 벌 소비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30cc 적셔서 소비 위에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더운데 벌통 뚜껑 열어야지, 또 덮어줘야지, 적셔야죠. 냄새 독하죠. 얼마나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cc만 주사기로 30cc가 아니라 1cc 밀어 넣어서 이 종지, 동으로 된 종지가 230도 고열이잖아요. 1cc 밀어 넣는 게 해서 아주 강한 연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기화를 강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응애를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옥살산은 이렇게 허연 전기가 나와서 육안으로 저게 뭐 들어가는구나 보이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미산은 기화가 돼서 아지랑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하얗게 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서 1cc만 밀어넣으면 이 소문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연속 3회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1cc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개미산은 원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85% 원액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60%짜리는 하면 안 됩니다. 60% 하는 것은 거의 적셔가지고 소비에 올려주는 건 60% 해도 되는데 이거는 원액으로 하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격은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왜 일주일 간격이냐? 이 가시응애는요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 응애보다 짧습니다. 한 5, 6일인데 일반 응애는 7, 8일 간다면 이건 5,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춰서 해줘야지 얘들을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시응애를 잡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본다면은 개미산이 그래도 효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이런 방법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비가들 이용해서 적셔가지고 30cc 넣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왜 아까 하는 거는 기계 장비값이 더 가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 비가들 박스가 없어도 돼요. 그냥 적셔가지고 여기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사기가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거저 적셔가지고 위에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더욱더 뭐 돈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이트K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개미산 액체로 생긴 가격이 싸죠. 근데 이거는 한 개 1200원이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은 하기는 간편합니다.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액체를 하다 보면 혹시 피부에 닿으면 화상도 입을 수도 있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대신 가격이 좀 그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는 건 흠이 있는데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뭐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개미산 60% 된 개미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계속 제가 했는데 이 방법 말고 개미산 다른 방법도 있으면 또 좋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시기는 개미산을 해야지 바로 가시응애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가시응애는요 주로 어디에서 주로 머무느냐? 일반 응애와 똑같이 소방에 애벌레가 있는 데 들어가서 숨어서 번식도 하고 거기 숨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에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벌몸에서 책을 빨아먹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소비도 거무스름하죠. 이것도 거무스름하니까 잘 그냥 속도가 또 빠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신 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든 안 봤든 무조건 개미사는 이 시기에 해주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보십시오. 이 파란 곡선은 우리 벌 개체수가 늘어나요. 벌 개체수가 6월달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날씨 관계도 있고 너무 더우니까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빨간 곡선은 진드기예요. 진드기예요. 지금 7월달부터 8월달에 이때 가장 애들이 기성을 부릴 때가 벌써 많이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지금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 6월달부터 잡아줬잖아요. 6월달부터 우리 본 방송을 보고 시청하신 분들은 잘 했으면 지금 진드기 많이 없어요. 그래도 해줘라.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곡선 올라가는 것을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개미산이나 다른 약재를 써서 수평으로 만들어줘야지 월등도 갈 때 거의 제로로 진드기 없이 들어가야지 내년 봄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빨간 곡선이 아까 이렇게 올라가지만 약을 치니까 이렇게 방제를 하면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곡선을 간다면 실패합니다. 나는 이 약 제약 많이 했는데 약을 무분별하게 막 그리 많이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속살만 하고 이번에 왕스 넣고 이번에 뭐 개미산 하고 매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남용과 오용을 하시게 되면은 안 한 것만 봐도 못하다. 꼭 적기에 제대로 정량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무조건 막 약만 갖다 부으면 뚜껑만 열만 갖다 부으면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면은 진드기는 바로 거기서 예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좀 생각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양복 잘 하시죠? 나는 분봉도 잘하고 벌 깨는 것도 알고 화부터도 저기 잘 줄 줄 알고 다 잘해. 내가 무슨 기술이 필요해? 맞습니다.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만큼은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는 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잘 또 배우시고 또 본인이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또 그런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면서 항상 벌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순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시원한 바람 불 때 하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